존경하는 선지식인 법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6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의 몸으로 부처님 전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핀을 받고 이렇게 90% 정도 거의 완쾌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일 108배와 건강의 일독을 하면서 차츰차츰 회복되어 가던 중 법사님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숱한 절을 다녔지만 이처럼 신선한 충격은 처음이었고 법사님 법문이 모든 법문이 저를 위한 법문과 같았습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정상에 오르면 다시 바닥에 떨어지듯 저는 대학 졸업 후 군대를 갔다가 농협에 특채되어 승승장구를 하였습니다. 승진도 일찍 하여 주위에 적도 많았고 저는 아상과 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만 같습니다. 미모의 여직원과 정분이 나서 한순간에 물거북처럼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퇴직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가족과 아들들 고생을 시켰습니다. 다행히 저는 다시 포항의 이동식 주택 사업을 승승장구를 하였습니다. 매달 수입이 1억 정도 벌었지만 욕심이 앞서 또 주색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으로 몸에 병이나 뇌출혈로 쓰러져 나중에 공장에 가보니 완전히 폐허 상태였고 너무나 큰 충격을 안고 또다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람은 보이지 않고 이혼만 요구해 전화만 왔습니다. 그 후 이혼을 하게 되었고 공장을 처분하여 생긴 돈을 전부 집사람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불법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 저는 존경하는 선지식인 법사님 만나게 된 것이 꿈만 같습니다. 저의 소원은 이동식 주택 사업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될 듯 하면서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정도 잘 꾸리고 사업도 성취하여 부처님 시봉도 하고 싶습니다. 부디 훌륭하신 선지식인 법사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주 밝은 도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아마 지금 말씀하신 요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 인생 이제 처음에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농협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면서 아주 장래를 다른 사람이 다 부러울 정도로 좋은 자리에 누리시다가 갑자기 이제 뭐 주색 뭐 미모의 여인과 뭐 정분이 나서 말하자면 하루아침에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습니까? 결혼하고 예, 애들 근데 그런 것이 그때는 부인이 용서를 해줬군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줬는 게 아니고 집사람이 막 떠들어가지고 거기 인터넷에 농협중앙의 인터넷에 한 30분 정도 아니 부인이 예. 뒤늦게 그 정분이 난 걸 알고 용서해 준 게 아니라 부인이 문제를 일으켜서 괴롭히게 했고 예. 그때는 이혼은 안 했었거든요. 예, 이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제 아주 이 절벽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승승장구하다 절벽으로 추락했는데 그때는 이혼까지 안 했는데 뭐 그때 이게 내 잘못이다.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이러시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용케 또 다른 사업을 하셔서 또 승승장구가 올라갔다가 또 그때도 또 뭐 여색에 뭐 탐욕을 해서 그때는 이혼까지 당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근데 이제 제가 도인이라면요. 처음에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어떤 여인하고 해서 정분이 나서 추락을 했다는 그 얘기만 딱 들으면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생의 한 단면인데 그 단면이 대개 다 거의 되풀이 됩니다. 일생을. 지금요. 이동주택 사업을 하시잖아요. 잘 되실 수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농협에 들어가서 승승장구 하듯이 그다음에 이동 무슨 사업에서 올라가듯이 뭐 시작하면은 처음에 되는 어떤 특징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잘 되기를
잘 되면 뭘 합니까? 그 뒤엔 또 무슨 특색이 있냐면 웬 또 여자하고 해서 내리막길을 가는 그 특징도 항상 뒤따라다닙니다. 이게 지금은 이동주택 사업을 해서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잘 돼도 또다시 그런 똑같은 코스를 밟아서 또다시 떨어질 수가 있다라면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재앙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비부터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대비에 대한 준비만 철저히 된다면은 처음에 손댔을 때 승승장구하는 그 복은 앞으로 한두 번쯤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승승장구하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뒤에 또 떨어질 것을, 왜냐하면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지심은 반드시 내리막길을 가게끔 그런 아주 운명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극히 만나서 참여를 하잖아요. 참여를 하고 이제 아마 그때 여자하고 정분이 나서 뭐 부인이 들쑤셨다고 그러지만은 그때 굉장히 괴로우셨을 겁니다. 그때도 아마 절에 다니면서 좀 참여를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참여를 했으니까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참여를 했다고 칩시다. 참여해도요. 고대 또 그런 일이 거의 생겨요. 이게 왜냐하면 무식업으로 거의 그런 업장의 사이클을 우리 지니고 왔기 때문에 서서히 법당에 와서 참여를 하더라도 거의 그런 업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백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세요. 저는 그저 남이 얘기거니 하고 그냥 그때 듣고 말았는데 우리 수나라 양제라고 을지문도 하고 대전투를 했던 청천강에서 수나라 양제 이야기를 아마 우리 역사책에서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수양제는 굉장히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저도 중국에 몇 번 가봤는데 수양제가 파는 운하라는 게 지금도 있어요. 뭐 몇 천 킬로인 것 같습니다. 한 2천 킬로에 되는 긴 것을 운하를 파고 거기에서 뭐 여색을 즐기면서 그렇게 아주 참 부귀영화를 누렸던 임금이 이제 수양제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땅을 파고 운하를 2,000km로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폭은 그렇게 넓지가 않더라고요. 뭐 한 2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2,000km를 파서 상당히 교통을 원활하게 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운하를 파는 기질이 이게 뚫는 겁니다. 지금도 뭐 사패 터널 이래서 뚫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뚫는 게 전생부터 생겼대요. 그이가 본래 그 임금 몸을 받기 전에는 축생이었다 합니다. 축생 중에서도 쥐 노릇을 했대요. 쥐. 이건 참 알기 어려운데 쥐 노릇을 했는데 물론 쥐 전에는 또 좋은 일도 했겠죠. 근데 좋은 일을 하다가 이제 나쁜 짓을 했으니까 쥐의 몸을 받았겠죠. 쥐 노릇을 했을 때는 또 많이 닦았던 수도승이었기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참 불운으로 쥐 몸을 받았어요. 쥐 몸을 받았지만 전생에 여러 닦던 뭐가 있어서 쥐도 그걸 안 돼요. 부처님 앞을 지날 때는 좀 조심을 한대요. 그런데 그 쥐도 닦은 쥐입니다. 보통 쥐하고 틀려요. 축생이 되더라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전생에 닦던 축생이 있고 안 닦던 축생이 있다. 이건 닦던 축생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을 가더라도 항상 아주 정면으로 가는 그런 쥐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거 뚫는 기질은 여러 생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처님 앞으로 가다가 잘못해서 뭐 부처님 밑을 건드렸대나 이제 뭐 이래 갖고서는 비록 쥐지만은 늘 죄송한 생각을 했대요. 부처님 바로 내가 밑을 뚫었구나. 늘 그 죄송한 생각.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처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은혜를 알고 하질 못하고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이 미안한 생각이
그리고선 아마 마음속으로 참회도 하고 이제 비록 쥐지만은 참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알고 다 안 됐네요. 말을 못할 뿐이죠. 그 공덕으로 임금이 됐다고 그럽니다. 임금이 됐으면 이제 고대 정치를 잘해야 됐는데 전생에 하던 업장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거예요. 뚫는데 이골이 났어요. 그래서 운하를 뚫었다고 그럽니다. 운하를 때리고 주의 습관, 풍류를 즐기고 여색을 밝히고 이랬죠. 그래서 결국 또 그리고 외국에 침략해다가 임금 노릇 오래 못하고 결국 일찍 죽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양제 우리 잘 알죠, 역사. 그래서 그걸 계속 세세생생 되풀이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습관이 웬만큼 닿기 전에는 참회를 해도요 똑같이 될 공산이 있대요. 근데 그때 참회 안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이 되풀이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새로 사업을 일으켜서 돈 버실 생각을 하기보다도 부지런히 나한테 그런 업장이 있구나. 이 업장에서 나는 다시는 이런 나쁜 업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좋은 가르침이라고 얘기하셨던 이 좋은 가르침에는 나쁜 업장을 되풀이하는 사슬을 끊는 그런 가르침이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올랐다가 승승장구했다가 내리막길 아주 비참하게 망신당하면서 추락하는 이런 아주 괴로운 사이클에서 나는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부지런히 금강경 공부를 하셔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아주 불운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지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빌으면서 금강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이도 꽤 되셨는데 그렇다고 뭐 돈이 벌 일이 있으면 돈을 벌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돈 버는데 전력을 두고 하시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버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재앙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모릅니까? 승승장구하다가 재앙 한 방에 어때요? 다 날립니다. 근데 그런 뭐가 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 말. 근데 그 공부하는 분들도요, 이제 이 공부 만나서 이 공부 참 좋습니다. 저 팔자를 고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류 위협을 해요. 조금 있다 옛날 습관이 또 나옵니다. 또 고생을 해요. 안 돼요. 체류 위협하기 전에 다시는 재앙을 되풀이지 않아야 옛날 습관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분이 난 사람은 또 나요. 언제까지 나느냐? 끝도 없이 납니다. 언제 끊어지느냐? 도인을 만나서 정법을 만나서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그것을 깨쳐야 언젠가 그 똑같은 승승장구하다 또 개망신 당하고 떨어지고 또 승승장구하다 또 개망신 당하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게 인생의 한 부분인 거고 겉에도 이게 계속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명심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기도는 꾸준히 하세요. 100일가 정해놓으신 대로 꾸준히 하시고 가끔 뭐 우리가 2부 조장이면 조장님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2부의 조장님들이 있잖아요. 조장님들은 반은 선생 노릇을 해주셔야 됩니다. 점검도 받고. 근데 이제 2부 조장은 점검하는 때가 아니죠. 사실은 점검하는 때가 아니라 복습하는 때죠. 근데 한층 더 나가서는 기회가 된다면 먼저 하신 분이 되게 조장이 되시니까 점검도 해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으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제가 조금 도움이 된다면은 근데 저한테 와서 무조건 뭐 소원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해줄 자신이 없어요. 내가 궁금한 거 뭔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김대령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조정님을 통해서 메일을 보내주시든가 직접 상담을 하신다면 일부나마 도움은 아마 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혼자서 공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운명은 또다시 되풀이될 공사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되길 바라시는 것보다 재앙이 동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로서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